공감 로그인 2부에서는 가족 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공감 다락방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공감 다락방 오늘 초대 손님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위탁형 대안교육에 오랫동안 헌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샘학교 조규호 교장 선생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하늘샘학교와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하늘샘 배움터의 대표이자 하늘샘학교의 교장 조규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하늘샘 배움터는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해서 2018년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산하의 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네, 하늘샘학교와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을 위해서 네, 네. 인천 서구의 아이사랑 꿈터 서구 6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또 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교직으로 근무할 때 강화에서 근무했는데 강화 농민들이 네, 네. 수확을 하고 나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네, 농산물 판매와 매칭 활동을 하는 것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다나, 밑에는 제로 웨이스트와 관계돼 가지고 네. 스토어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명칭이 대한교육 위탁 대안 어떻게? 대한교육 위탁기관. 교육기관. 예, 그렇죠. 아주 이거 너무 길어서 예. 하늘샘학교가 이제 교육계에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교육청에서는 장기 위탁 대안교육기관으로 해가지고 네, 네, 늘품학교, 성산 효말학교, 네, 한오름학교, 하늘샘학교 네. 그리고 푸른꿈학교 해서 장기 위탁 교육기관이 5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유학교로 해서 마음 더하기 학교, 킬리안 공감학교, 네. 조화학교, 희망오름학교에서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천에 9개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유형 학교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정서 행동상에 네, 좀 어려움이 있는 부정형 학생들을 좀 이렇게 위탁하는 곳이죠. 예.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예. 그리고 이제 하늘샘학교는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인천 소재의 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또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위탁 받아가지고 이제 학업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탁 기관에서 학업을 정상대로 마치게 되면은 원조교로 복귀를 하고 네네. 졸업장은 원조교 졸업장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97%가 학업을 지속을 했고요. 네. 금년에도 지금 현재까지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왔지만 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학업 중단 없이 지금 현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소속교라고 불리우는 원적교. 예. 사실 그 학교에서는 거의 뭐 탈락 위기에 그렇죠. 중도 탈락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97%의 학업 지속률을 거둔다고 하는 거는 정말 남다른 어떤 교육의 그런 어떤 노력과 또 선생님들의 참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시스템이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인천이 가장 안정되게 이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한마디로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탁 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하늘샘 학교에서는 특히 아이들에게 서로가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또 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코로나 3년을 좀 잠깐 돌이키면서 한번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모두가 그렇죠. 힘들어하는 했었잖아요. 네, 많이 힘들었죠.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우연히도 교육부 우수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위탁 기관 중에 4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4개요. 예.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학교 소극 프로그램으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아만나 학교, 예술학교, 직업학교, 도전학교,
그리고 대한교육 비전 나누기 이런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 중에는 심지어 아이들이 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예, 예. 아이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네, 네, 작곡을 하고 이래가지고 음원까지 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음원 낸 게 지금도 이렇게 작지만 네. 이렇게 수수료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모든 그 교육 과정은 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한교육은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네. 않으면 대한교육은 원활하게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한학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 네. 소개해 주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하늘쌤 학교 같은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학교의 연간 교육 활동을 네. 한 권의 책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매년. 예.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1호를 발간해 가지고 이걸 수료식 때 아이들한테 나눠 주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아이들이 전부 다 그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생활하면서 거기에 녹아낸 하나의 글들이 네. 그러니까 거기 네.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거는 앨범을 제작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거를 매년 발간해가지고 지금 이제 6호까지가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 하늘샘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질문을 이렇게 던졌거든요. 네. 네. 그럼 아이들이 거의가 묵묵부답입니다. 말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우 이렇게 아이를 시켜가지고 뭘 물어보면은 아이가 한다니까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뭐 좋아요. 이게 겨우 대답하는 그거였습니다. 네. 사실 이게 대안학교 올 때만 하더라도 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을 글도 쓰고 또 저희가 이제 매년 매일같이 자기 네. 성찰 노트라고 있어요. 네. 그걸 이제 한 권씩 나눠줘서 그날에 학생이 있었던 일을 그냥 음. 반응하고 느낀 거를 뭐 한 줄이도 좋고 예. 이제 그걸 기록하고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피드백으로 달아주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아이들이 글을 잘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놀랐는데요. 세월 그 글쓰기 나가가지고 그 즉석에서 주제를 줬어요. 그렇죠. 예, 즉석에서 예. 줍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한 학생이 고래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아. 글을 써가지고 장려상까지 아이고, 받았습니다. 네. 소속 학교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적응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예. 있는 학생들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 나가셨는지. 예. 우선 아이들이 처음에 하늘샘 학교에 오면은 표정이 아주 딱딱합니다. 그냥. 그렇죠. 예, 네.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다가가기도 힘들고요. 네.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네. 금방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막 저항할 것 같고 뛰쳐나갈 것 같고 네. 이런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이 하늘샘 학교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정말 달라지는 걸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학교로 오면은 교실을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무실을 먼저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교무실에 들어오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은 누가 학생인지 네. 선생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교무실을 보고 그냥 왁자지껄한 네. 시장의 장터 같다.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편안하게 네. 서로가 좀 느끼고 내가 참 행복하다, 잘 왔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슴도치 같은 아이들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참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과정일 텐데 원래 이제 위탁청 대안학교의 목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적응 학생들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적응력을 향상시켜서 본교로 돌아가는 게 네. 원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 목적인데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돌아가는 거라든가 또 아이들의 대안학교에 와서 어떤 진로를 개척하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저희 학교 오게 되면은 저희가 50%의 보통 교과하고 네, 그다음에 예. 대한 특성 교과 50%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죠.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특별히 대학을 강조하거나 그러진 네.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와서 한 달, 두 달 아니면 또 1년, 2년, 3년을 하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또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도 저도 대학교 갈 수 있어요? 그래 원서 써. 여기 이제 성적이 그대로 내신에 반영이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은 거의 한 70%가 진학을 합니다. 네.
뭐 그 외에 이제 가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 음. 적성에 따라서 취업을 하거나 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해가지고 창업한 학생을 저희가 예, 예, 예. 동아리 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 아, 정말 좋죠. 예.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살짝 보면은 아이들하고 교감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네,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우리 선배가 아, 이 네. 말썽도 피우고 그랬던 선배가 여기 와서 같이 한다니까 또 아이들하고도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배들의 경험이 예. 그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녹아져 내려가는 거 이건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사실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예. 일이잖아요. 예. 동아리에 또는 뭐 어떤 프로그램에 또 실제로 어떤 대안학교는 그 네일 아트 하는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예. 그쪽에 전문가가 되어서 예.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와서 이제 강사로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굉장히 그 효과가 크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아, 네, 너무 좋은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기초적인 생활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 생활의 부적응,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예. 아침에 이제 늦게 일어난다거나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다든가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기적성 개발에 일반 학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많이 옵니까? 예. 네.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조금 약간 말씀드리면은 네. 반에서 저 아이만 없으면 좋겠다. 이제 원조교에서요. 네, 네, 예, 네. 그런 아이들이 옵니다. 그냥.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와서 일단은 처음에 일주일은 네. 그 아이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네. 서로가 이제 공감하고 어. 이해해주고 네, 네. 선생님이 나를 관심 갖고 네. 이해해주고 있다. 요게 이제 쓰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네. 아이들하고 너는 뭐가 하고 싶느냐, 힘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다가가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교육에 이제 몸담게 되신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훌쩍 넘어갑니다. 네, 네. 1990년대요. 우리나라의 학교가 무너졌다, 막 이런 얘기가 들고 네. 또 정부에서는 교육 개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정말 그 한 학급이 그때는 한 60명까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소수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관심 받고 네. 인정받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들러리 네, 역할을 네, 하는데 네. 이것이 과연 교육의 바람직스러운가?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의 대안 교육이 바람이 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 여기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새로운 교육을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인천 최초의 대안학교 설립을 네. 추진을 해가지고 강화도에 네, 지금 현재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했었지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많이 늘어나고 교육의 그 개혁은 일어났는데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아이들, 네. 학업 중단자는 의외로 점점 더 늘어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안정적으로 월급만 받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사치처럼 느껴져가지고 늘 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교육청 사이트에 하늘샘학교 운영자를 찾는다는 네, 공모가 네. 떴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바로 응시를 했죠. 예. 주변에서 그때 반대가 심했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있는데 왜 거기를 가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그도 뭐 공모를 또 했더니 또 선정이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딱 이렇게 한 명 딱 떠오르는 제자가 있다면 뭐 어떤 제자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 딸하고 이름이 같은 조민지라는 학생이 있어요. 네, 네, 네. 같이 방송에도 이렇게 출연했던 네,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조민지 학생 같은 경우에 정말 하늘샘 학교에 와가지고 학업을 잘 마치고 또 대학교에 치위생과를 들어가가지고 네. 졸업을 하고 그래 지금 현재 이제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작년에 저희가 졸업생과의 대화에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예. 근데 이 학생이 와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음. 그때 아이들이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네, 네. 나도 이제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학교도 가야 되겠다. 학교 네. 잘 돼야 되겠다. 네.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정말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참 힘드셨을 텐데 그런 과정에 이 하늘샘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늘샘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때 교육청에서 주는
최소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죠. 네. 일단은 모든 시설은 제가 다 부담을 해야 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것을 제가 꼭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네. 학업을 지속하는데 그럼요. 이걸 네.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음. 근데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1년을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문지를 받았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아이들의 설문지 중에 나온 것이 저희 눈을 아주 그냥 번쩍 뜨게 했는데요. 네. 하늘샘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가 부모랑 관계가 좋아졌답니다. 아, 예. 네, 네. 그래서 왜 좋아졌지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늘샘 음. 학교 오기 전에는 부모가 학생한테 야, 너 이렇게 성적 받으려고 학교 갔어? 네, 네. 그리고 뭐 학교는 왜 안 가? 그러니까 늘 이게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그냥. 네, 네. 근데 이제 하늘샘 학교 와서 학교도 잘 다니고 네, 네. 또 아이가 뭐 좀 공부하겠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고 네, 네. 야, 이거 힘들어도 좀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아이, 됐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좀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장기형 대안학교인 이 하늘샘 학교, 또 이제 그 한오름 학교, 뭐 늘품 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장기형 대안학교를 위탁을 하기 위해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앞으로의 각오와 함께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하늘샘 학교를 운영한 지가 이제 10년이 네.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학생들이 좋아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다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거는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까지는 제가 10년 동안 제가 온몸으로 시설을 만들고 또 열정적으로 프로그램 만들고 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네. 혼자 힘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는 함께 가는 그런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10주년을 이제 맞이해 가지고는 공간 확충을 위한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습 공간 확충을 예, 위해서요. 예, 예. 꼭 그래서, 필요한 거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론 이제 지금의 기준은 뭐 충족이 되지만 네. 이 아이들이 이제 하늘샘 학교에 왔을 때 좀 뭔가 이제 나도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꿈을 찾아서 뭘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거기에 좀 해줄 수 있는 네. 그 영역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이걸 저 혼자 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10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주년 행사를 통해서 함께하는 계기가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이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 이 위탁형 대안학교에 가려면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하늘샘 학교라든가 저희 장기 위탁 기관이나 또 치유학교에 오려고 하면은 각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네네. 인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접수 순서에 의해서 네. 보통 2일에서 3일 동안 이렇게 학생들하고 교육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장 선생님께 꼭 다시 한번 확인차 붙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안학교는 문제아들만 오는 곳 아니죠? 그렇죠. 그 예, 문제는 맞습니다. 저희 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맞습니다. 하나의 언어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주년 행사가 참 기대가 되거든요. 예. 혹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대안학교의 시설 확충 발전을 위해서 좀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일단은 하늘샘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그게 일단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생활요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과제빵. 네. 그래서 요 시설 하고 있는데 요걸 조금 더 확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네.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예산 후원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지속 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해서 네. 1층에 저희가 강화 농산물, 음. 강화 섬쌀이라든가 뭐 강화 고구마, 심지어 계란, 건어물, 또 제로 웨이스트 물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물품을 구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춘기 중심에 잠시 방황하고 투박한 정서로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인천 대한교육을 선도하고 계시는 하늘샘학교 조규호 교장 선생님과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